2022년 3월 2일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후보가 초박빙의 양상을 띠던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결렬 수순에 들어가자 위기를 느낀 보수층이 대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 역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자 대결 조사 결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34.1%,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44.1%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에 다소 여지를 둔 것을 놓고 최근 안철수 후보를 향한 당 내외의 단일화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무리한 완주를 택하기보단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임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최근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가 홀로 대선 완주를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선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를 돕고 있는 지원 인력들은 선거 이후의 거취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완주 고집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이미 20만 명을 넘는 역대 최다 규모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1일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지난달 23일 0시 기준 17만 1,451명보다도 3만 3,509명 많다. 하루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3일 처음 17만 명대로 폭증한 이후 주 후반으로 가면서 16만에서 17만 명 선을 유지했다. 이어 검사 감소로 확진자가 적게 집계되는 주말 효과로 주 초반인 28일과 이날 이틀 연속 13만 명대로 내려왔으나 다시 급증했다. 월요일이던 전날부터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늘어 확진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정까지 집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2일 발표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9일 무렵 2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미 20만 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의 정점과 규모를 이달 초 중순 18만에서 35만 명대로 예상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2일 전국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학교별 등교 방침도 제각각인데다 등교 전 자가검사 등 달라진 학교 방역에 따른 혼선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새학기가 개학하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두 주간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하고 각 학교장 재량으로 정상 등교나 단축 수업, 원격 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에게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주 2회 제공해 등교 전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학교별 접촉자 자체 조사 등 학교 자율방역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푸틴을 겨냥해 전쟁은 사전에 계획됐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안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이날 연설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연설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외교 노력을 거부했다. 그는 서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하면서 푸틴은 틀렸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배웠다며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어 독재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미국과 세계에 대한 비용과 위협은 계속 증가한다며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나토 동맹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물가와 싸우는 한 방법은 임금을 낮춰 미국인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나는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이 아닌 비용 절감, 미국 내 더 많은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더 많은 상품의 빠르고 값싼 이동 등을 제시한 뒤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이를 만들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제의 생산 능력 증대라고 부르지만 나는 더 나은 미국 만들기라고 하겠다며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내 계획은 여러분의 비용과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초고강도 금융 제재가 계속될 경우 러시아의 국가부도 선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은행업계 로비단체 국제금융협회 IFF는 러시아가 달러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채무상환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다. IFF는 이례적인 고강도 제재로 올해 러시아 경제가 두 자릿수로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절반이 자산 동결이라는 제재를 가한 국가들에 묶여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루블화 폭락에 쓸 수 있는 달러 유동성 화력이 급격하게 줄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IFF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IFF는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은행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 등 동맹국들에 비해 대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뒤늦게 한국 정부는 러시아 7개 은행과 거래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 동참 수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및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한국은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공동성명에도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에 비해 대러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긴급하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 등 10개의 국가 및 기구와 80여 분간 긴급 다자 전화회의를 열었다. 문재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여기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결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며 동맹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등 늦장 대응해 외교적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진짜 거지가 됐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17억 9,369만 원. 대한민국 자산 상위 10%의 기준이다. 2017년만 해도 13억 1,916만 원이었는데 36%가 증가했다. 상위 10%의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 그 반대편 자산 하위 10%는 순자산이 줄었다. 저소득층 지원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양극화는 심해졌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벼락거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지가 됐다는 한탄이 나온다. 반대로 순자산 하위 10%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지난해 순자산은 마이너스 818만 원이다. 마이너스 규모가 2017년 마이너스 666만 원보다 152만 원 불었다. 빚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 기간 자산 하위 10%의 부채는 2,956만 원에서 3,404만 원으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을 뿐 아니라 절대값으로도 더 빈곤해졌다. 지난 1일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의 창업주인 김 이사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게임 업계는 물론 IT 업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는 생전에 벤처 1세대 기업인으로서 국내 IT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돼 왔다. 김 이사는 지난해 1월 기준 넥슨 지분 67.4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1일 현재 김 이사의 자산 규모는 95억 달러 약 11조 4,430억 원으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94억 달러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김 이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국 사유로 불참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망한 김 이사는 부인 유정현 씨와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유정현 씨는 2010년 10월부터 넥슨의 상임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문재인이 취임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 정권하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